네, 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날인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거지수가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권 저가 매수기를 삼을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강남선님.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구선 동주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조정에 대비하시라고요.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일단 지수는 조정이 나왔는데요. 오늘 FOMC 의사록이 있죠. 뭐 큰 악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주식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실전 매매는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망 예측은 할 수 있으나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시세에 순응한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를 보시면은 3일 전에 거래가 한번 많이 터졌죠. 요것이 바로 선절 라인대입니다. 2,600포인트, 2,600이 요것이 붕괴되면 그때 가서 경계를 하는 것이고 조정에 대비를 하는 것이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약세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약세 신호 조정에 대비해라 경계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준점을 2,600포인트 붕괴되면은 종가 기준 장중이 아닙니다. 종가 기준 이것만 체크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고 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름다운 조정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적에 비중 자체를 미리 현금은 기본적으로 종가 기준 30%가 좋고요. 내일 5일선이 붕괴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항상 5대5가 좋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일단 조정의 대비, 경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현재 추세가 우하여 떨어지고 있죠. 주봉 상태에서 보면 일봉 상태에서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약세 신호 발생, 현재 우하로 전환은 되지 않았지만 현재 대기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어저께 많이 늘어났죠. 어저께 종가 기준을 이탈하면 오늘 이탈했죠. 그래서 경계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조정이라고 하는 경우는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정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명선님. 예, 뭐 코스닥 흐름 보시게 되면은 일단 미국의 2차 부양 정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방 경기 속에서 종목 장세 충분히 가능한 게 코스닥 시장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은 괜찮아요. 차트 볼까요? 골든 크로스가 주봉에 나와 있는 상태로 점진적 상승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긴 조정의 여행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골든 크로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럼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점지적 신고가 패턴을 그리고 있죠. 신고가라는 거는 뭐 올라가면 좋은데 가다가 어느 순간 꺾일 수 있다는 게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이 들어갔는데 지금 과열 국면, 심리, 스토캐스틱, 과열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어제 코스피 쪽에 대한 대형주 매도하는 게 좋으실 겁니다. 뭐 꼭 꺾인 건 아니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꺾인 건 아니었죠. 근데 한 박자 먼저 고점에 다는 방법이에요. 이쯤이면은 과열권 속에서 적당히 수익을 챙기는 것이 좋겠구나 해서 오늘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조정에 대한 여지가 이제 생겼는데 지금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이 계속 사요. 그래서 3주 누적 순매수 대량 매수 들어왔고 공포지수도 문제 없고 환율도 문제 없고 다 괜찮아요. 근데 왜 조정받죠? 그럼 중간에 뭐 조정 안 받나요? 당연히 조정 받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2억 조정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잘 소나기만 피하면 또 좋은 기회가 다시 온다는 거고 3월 달에 코로나 터지면서 동학개미 운동으로 개인들이 워낙 수익률을 많이 올렸죠. 근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뺏겼어요. 아마 흔드는 과정을 주면서 지금 현물을 사죠. 그러니까 흔드는 과정 주면서 현물을 좀 모아나가는 게 아닐까. 앞으로 경제 정상화 쪽으로 코로나 종료과 함께 정상화 쪽으로 흐름이 이어짐에 따라서 경기가 호조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백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모아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전에 흔드는 과정을 주면서 저가 매수를 할 가능성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건 둘째치고 경기하다가 나중에 저가 매수를 상황을 봐서
한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뭐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이제 단기 과열권에 따른 조정으로 좀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다우 증시가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일시적인 단기 이득 실현, 차익 매물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FOMC 의사록이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라든지 연준 부의장이라든지 추가 부양을 이제 시사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아마 FOMC 의사록에서도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IT와 자동차에 대한 업종 꾸준하게 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분명 단기적인 관점에선 이제 5일선이 이탈되긴 했지만 아직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선 추세가 꺾이지 않았죠. 지난주부터 주봉상 추세를 돌파하고 이번 주 안착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주식은 추세 돌파 눌러줄 때 저가 매수권을 또 노려보는 거죠. 그래서 중기는 20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20주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글로벌 정시의 위험이다 아니냐 이 부분 판단은 달러 인덱스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지금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달러가 약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달러가 다시 강세 흐름으로 좀 전개될 때는 좀 불안해질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 밑에 하단 추세 부분이 88 정도에 가 있죠. 88에서 89.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저점 국면으로 인식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그 이하로 떨어진다. 그럼 뭐 글로벌 증시가 버블 장세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달러 인덱스 움직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 없습니다. 외인들도 코스피 같은 경우 역시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종목 장세 이어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내일장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소 400명대 이상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코로나 수혜주들이 조금씩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자, 지금은 종합주가지수가 대세 상승형을 갖추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정받는 것은 우리가 항상 조금 전에 얘기했던 2,600포인트대 이것을 지지받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오늘 세 종목이 강세 선보인 셀트리온 3인방이 있죠. 자, 그중에 셀트리온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매수 적정가는 30만 원, 33만 원 이하. 여기서 매수 관점 보는 거고요. 상단 추세 4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다. 간다가 아니라 폭이 있다. 그럼 현재 그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5일 선매가 중요하다. 선절가만 딱 잘 지키면 됩니다. 자, 다음 좀 하나 더 볼까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중기 매도권. 그래서 18만 원 이상서부터가 저항대 7부 능선이라고 그래요. 네, 거기서 저항받고 내려오지만 이익률이 짧기 때문에 조정은 짧고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있죠. 그 중에서도 또 보시면은 그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여기 보시면 이전 저점과 이전 우상위로 금일 가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추세가 형성이 되면 이번 달에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달 5개월 이득을 회복할 것이다. 일봉 단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기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된다. 거래가 늘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일 매매가 유효하고요. 현재는 10만 원 기준 11만 원 이하. 고대에서 매수 관점 보는 것이고요. 손절가는 항상 초반에 5일선 또는 10만 원 정도를 손절 라인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점들은 대기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3인방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 교수님. 예. 자, 두산밖에 볼 텐데요. 10월 6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미국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인프라 투자 수혜가 기대가 된다 해서 북미 시장의 미니 굴삭기 1위 기업으로서 미국 종소회사를 보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어제 제가 코스피에 대한 단기 과열권의 단기 매도를 말씀드렸는데 방송 출연이 어제 장 끝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제 종가상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장중에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 바로 두산밥켓이 한번 차트 볼까요? 바로 10월 6일 날짜라고 한다면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요쯤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와 함께 쭉 올라가는데 어제 매도 딱
정확하게 찍었죠. 그리고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어제 특별한 사건이 나왔다. 수급 쪽으로 봤을 때 갑작스럽게 기관들이 그동안 매집했던 기관이 팔기 시작한다. 그리고 개인이 갑자기 많이 사죠.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 좀 관망 자세가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RF세미입니다. RF세미는 뭐 AI 반도체죠. 4차 산업에서 AI 반도체, AI 분야가 가장 주인공인데 바로 11월 4일 날이 되겠죠. 11월 4일 날 같은 경우가 바로 요때인데 4일 날 여기인데 바로 월봉에서 쓰리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시노펙스도 두세 배 막 대박 터진 것들이 상당히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대박의 조건 월봉에 다 답이 있다. 사상 최고되는 거래가 터지고 거치고 뚫었다. 근데 적선명이다. 날아가겠네. 이렇게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죠. 시간 외에 지금 상한가를 일단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일부로 이 RF세미는 시세 분출이 본격적으로 이어진다 보시면 되겠고 제가 코스닥 시작은 대상승상이 지금 진입이 된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1999년도 IT 버블 그게 바로 AI로 인한 강세가 나올 것으로 말씀드리며 가장 중요한 AI 반도체의 RF세미에 대한 시세 분출을 말씀드렸는데 내일부터 폭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세 시험 나올 때까지 일단 5위선 매매 계속 이어가시면 되고요. 바지텍 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텍 메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중기조정권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11월 11일 날 방송 출연과 함께 말씀드렸는데 결국 전저점에 대한 바이테메드가 이어지고 나서 추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중간의 반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주봉 차트 역시 20주 이평선의 붕괴 속에서 하락세가 나오죠. 월봉 장기적 흐름도 대응봉을 맞으면서 앞으로 진단키트가 수요가 늘기보단 코로나가 종식적으로 방향을 갖고 백신이 지금 접종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 올라갔던 진단키트 쪽은 이제 끝났다. 상투를 치어난 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인 하락세와 함께 관망적인 자세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일단 오늘 좀 또 상한가를 시현한 종목 좀 분석해드려 보겠는데요. 일단 항상 글로벌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죠. 오늘 성호전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요. 오늘 이제 포르쉐와 아우디 쪽에 전기차 필름 콘덴서를 이제 공급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들어갔죠. 그런데 그 전에 수급 동향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 낌새가 좀 있었죠.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왔던 기업이죠. 그리고 2분기, 3분기 실적이 또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종목이죠. 죽을 종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급 동향 체크가 일단 1순위고요. 그다음에 또 차트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성호전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 부근은 저 밑에 1000원대 부근에 있었죠. 제가 항상 싹쓸이 할 때는 밑에 이 721선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거죠.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과일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721선하고 아직 그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진 않았고요. 월봉 차트를 봐도 이제 막 MACD 빨갛게 하나 나오면서 장기 60개월, 이 100개월 이평선을 이제 막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동향을 보면 아직 실적 대비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사업, 이 전기차 필름 콘덴서 사업을 이제 막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부가적으로 역시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역시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만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쉽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핵심적인 전기차 부품주들, 나중에 글로벌 기업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쭉 5일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도 유리할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일 시가상 매도를 한다라고 해도 버리는 게 아니고요. 지지권은 1390원이죠. 나중에 1390원 이전 고점을 돌파한 그 가격대까지 다시 내려오게 되면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 또 유효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는 또 보유권이 양호할 것 같습니다. 성호전자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심텍 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코스닥 이익 증가율 1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만큼 심텍과 심텍 홀딩스가 무엇보다 이익 증가율이 1위 기업인데
이제 12월 달에 재료가 있죠. 이 12월 달에 심택이 MSCI 지수에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 12월 달에는 좀 더 외인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심택홀딩스는 올해 3분기까지 주당 순이익이 580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예상 실적 대비 퍼가 3, 4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의 극도의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상반기쯤에 마이크론 쪽에 이제 1,000억 이상의 대규모 수주를 체결하면서 역시 올해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내년도 특히 차세대 D램, 역시 DDR5도 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중장기는 지금 이제 막 5일선, 그리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이 이제 720일선 돌파는 골든크로스가 이제 임박돼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정배열 들어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이 종목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방향이 위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죠. 주식은 항상 추세를 돌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밑에서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갈 때,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갈 때, 그럴 때 관심 있게 보는 위치에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닥권은 721선 바로 위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721선은 바닥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추세 돌파와 함께 중장기 정배열 상태 진입되는 국면에선 본격 상승 진입 시도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직도 상당히 극도의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낙하 선생님. 예, KPS 생명과학 볼 텐데요. 코로나19가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 화이자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바로 11월 3일 날의 차트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게 상투 신호인데요. 거래가 터지면서의 대응목은 바로 이게 상투라는 거죠. 그때 끝났어요. 그리고 쭉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신고가 터지다가 거래가 최고로 터지는 대응목은 반드시 매도한다.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매도한다. 그리고 연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하락장형 음봉성의 5일선 뭉개는 반드시 매도한다. 그래서 이런 하락을 피할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역시 이제 어차피 화이자에 대한 이슈가 한번 크게 불거지면서 이제 어차피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 백신이 생산되고 이렇게 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강세를 나오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뭐 다시 한번 뭐 추세가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접종할 때 실제 또 다 그때 한번 반응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그때까지는 최소한 관망하시고 실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거래가 터졌던 시점에 절반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관심을 다시 한번 가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빅히트를 볼 텐데요. 빅히트는 상장할 때 제가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주가가 신규 상장하게 되면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신규 상장하는 날 첫날에 바로 이게 상투 신호. 그러니까 첫날에 윗꼬리가 긴 영망치형. 첫날의 상승은 그 봉에 대한 강세가 나와야 올라갈 수 있는데 첫날부터 약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팔아야겠죠. 그리고 첫날에 당연히 팔아야 되고 그 다음 날에 주가가 마이너스 출발했던 자체. 그러면 약세 신호의 마이너스 출발은 쭉 밀릴 수밖에 없어요. 가려면 넘어서면 돼요. 그 첫 번째 상장한 날의 시가를 넘어서면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가를 넘어서지 못한다? 상승자격 양봉 나오면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간다면 조정의 가능성 염두에 두는 거고 지속적으로 지금은 어떤 특별한 징후가 없는데 단순하게 많이 떨어졌지 바닥이네 이게 아니고 뭐라 해서 뭐 바닥이 나올 거냐. 거래가 터졌다. 강세 봉이 나왔다. 뭐 수급이 들어왔다. 뭐 포인트의 단서를 잡아야 되는데 단서 없이 무작정 이 정도면 많이 들었어. 이런 식으로 바닥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녹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시자 같은 경우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관련주인데요. 지금 다 어느 반영이 다 된 거야. 뭐 혈장이고 뭐고 간에 다 지금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되어갖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대부분 많이 떨어지셔 가는데 지금 11월 바로 이거죠. 11월 때 고점을 찍고 거래가 빵 텄던 11월 3일 날에 종가를 붕괴시키면서 21선이 붕괴됐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재료에 어떤 초점 맞추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흐름에 맞춰 흘러가는 거에 맞는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망적인 자세가 좋을 것 같고요. 월봉 자체가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들은
일본 기준의 생명선에 대한 기준, 요 주황색 선 있죠? 22선 붕괴된다면 그때는 그동안 올라간 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의 폭도 클 수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하시면서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나린의 전문가님. 네. 자, 저는 대우 A를 좀 볼까요? 자, 주식은 항상 바닥이 있고 침체권이 있습니다. 현재 대우 A 같은 경우는 침체권에서 바닥을 탈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이익률이 짧고 거래가 늘고 투자 심리가 활성화되면 주식은 저 720%를 3,000원 이상 3,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이럴 적에 우리가 5일선 매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보유 관점이 되는 것이고 2,700원 이하 2,700원 이상에서는 저항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2,700원 이상 쫓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2,700원까지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어저께 말씀드린 비덴트가 있는데 이 비덴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하단 박스권을 어저께 돌파,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대양선, 요거는 우리가 상승 초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우리가 긍정적 관점으로 보시되 항상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10,000원 이하, 10,000원 이하 내려올 적에 9,000원까지가 항상 요 내가 매수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매 전략을 펼 적에는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조정을 받을 적에 항상 저가 매수를 하시되 장중에 옆으로 종가 옆으로 항상 하루에 10%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보통 주식을 사실 적에 하루에 10%씩 3일만 사도 30%가 돼요. 한꺼번에 몽땅 샀다가 몽땅 팔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5일선 가격, 그러니까 매수권에 진입할 때는 한 번에 10% 살 수 있는데 붕 떠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올라가다가 종가로 쭉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가 제일 좋고요. 주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2주째, 다음 주가 3주째, 다음 주가 병점이 되는 것이고요. 월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밑에서 이번 달이 2개월째, 아마 다음 달 정도 12월 달 정도 되면 역시 3개월째 양선이 발생이 되면서 추세가 오히려 전환되지 않을까. 본래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오히려 전환되면 많이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바닥 탈출할지 왜 그러냐? 이전 저점들이 우세 쌍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요. 쌍바닥 관점에서는 주식을 상승 패턴, 상승 신호를 나오면 중장기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마디 하시죠. 예, 금요일 저녁 9시에 MTNW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공개 방송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또 내일 오전 8시부터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MTNW에서 공개 방송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9시, 내일 오전 8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MTNW 이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제 QR코드를 또 인증하시게 되면 노란톡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꼭 또 QR코드 지금 스마트폰 꺼내서 이제 인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 항상 바닥권에서 거래 터지고 역시 세력들이 최대 주주나 연기금이나 믿을 만한 세력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크소님. 예, 노란톡 참여 방법 바로 샵 0988 강남근소원 이름 쓰시고 문자 발송하시면 되고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자세한 안내 메시지가 올 겁니다.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면 22시에 MTNW에서 공개 방송하고요. 장 끝나고 나면 항상 공개 방송하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무료로 가져가시면 크게 수익날 수 있는 RF세비 같은 거 오늘 상한가 쳤죠? 그런 것을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의 전문가님. 네. 지수가 약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비하시고 쉬는 것도 투자다. 이럴 적에 경계를 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